목포 문학관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연극의 근대극을 최초로 도입한 극작가 김우진. 우리나라 여성 소설가로 최초 장편 소설을 집필한 박화성. 우리나라 사실주의 연극을 완성한 극작가 차범석. 우리나라 평론 문학의 독보적 존재 문학평론가 김현. 목포 문학관은 시원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 박화성관과 차범석관, 2층 김우진관과 김현관으로 꾸며진 국내 최초 4인 복합 문학관입니다. 유난히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우리 한국 문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선생님의 삶과 문학세계를 손때 묻은 유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목포는 김우진과 친교를 맺고 지내던 문화, 예술인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애향으로서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1930년대 박화성, 1950년대 60년대에 들어서 이동주, 조희관, 최일수, 차범석, 권일송, 최하림, 김현 등의 등단으로 목포 문학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목포 문학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문학적 성과를 이어받아 목포 문학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목포 문학의 미래를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으로 해양 문화의 선두에 서 있는 목포시. 이제 목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 번쯤 오고 싶은 곳, 목포 문학관을 통해 목포를 넘어 전국으로 퍼지는 문학의 향, 목포의 향을 만나봅시다. 목포 문학의 문호를 연 희곡 작가 김우진은 박화성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일본 유학을 꿈꾸게 한 점이나 같은 영문학을 전공한 점 등을 미루어 박화성에게 상당한 자극을 주었다고 보이며 사성적으로도 박화성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됩니다. 박화성의 핫소 공사는 유달산 아래 죽교동 일대에서 일어난 하층 도시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소설입니다. 이에도 헐어진 청년회관, 목포 청년회관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목포 청년회관은 1925년 목포 청년회가 세운 건물입니다.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으로 각계각층의 기금 모금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조선 청년이란 잡지를 발행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간의 목포지부, 근우의 목포지부가 1927년 12월 이 목포 청년회관에서 창립되었습니다. 한국 극예술의 선도자 김우진. 김우진은 한국 근대 문학계에서 단연 주목받는 문학인입니다. 그는 날선 지성과 통찰 깊은 문학성으로 시대를 읽고 새로운 삶을 조형하고자 분투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도 민족 구제와 사회 개혁을 위한 근대극 운동을 주창하며 소임극 운동에 불을 지폈고 동시대 극 문학계를 훨씬 뛰어넘은 실험적인 희곡을 창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김우진은 100여 편에 달하는 문예작품을 남겼습니다. 창작 희곡 5편을 포함하여 소설 3편, 시 48편, 한시 5수, 번역 2편, 연극평론 11편, 문학평론 6편, 수산 15편, 논문 1편 등입니다. 김우진은 한국 근대문학 초창기를 선도한 극작가이자 시인이었고 평론가 겸 수필가였습니다. 차범석 선생님의 장녀 차여행이 기억하는 아버지, 목포행 완행열차. 아버지의 저서 중에 목포행 완행열차의 추억이 있습니다. 목포행 완행열차는 을의 밤에 떠나서 새벽에 도착하는 게 관례였다. 초만원인 착한의 통로에다 신문지나 보자기를 깔고 쭈그리고 앉아서
고향으로 가는 꿈으로 부풀었던 나의 추상은 어쩌면 섣달 봄날 밤을 고스란히 뜬 눈으로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눈썹이 허옇게 샌다는 불안과 기대에 가슴 조이던 그것하고도 같은 것이었다. 북교동 집은 가난한 문인들, 국악인, 화가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시절을 풍미하는 예술가들에게 언제든지 사랑방을 내어주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집에 찾아오신 손님은 극진히 대접했고, 명절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제자, 동료, 후배들을 위해 며칠 전부터 홍어를 준비하고 삭혀놓고 수육과 탁주를 준비하여 목포의 명물 홍어 삼합의 명성을 알리는 홍보대사를 자처하셨습니다. 지금도 연극계 후배들은 그때의 맛있는 홍어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곤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작품이 옥단어와 학이여 사랑일래라입니다. 항상 고향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가 80세에 혼신을 기울여서 쓰신 작품 옥단어였습니다. 지난날 그저 하찮은 물지개를 지어 나르던 옥단이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무대에서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주인공으로 환생했고, 삭막한 시대를 사는 지금의 관객에게 욕심없이 순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옥단어는 아버지의 마지막 장편 희곡 작품이 되었습니다. 김연문학의 안팎, 그 남도의 빛깔. 최이훈 소설가의 글을 읽어봅니다. 김연, 그 넉넉한 예술가의 인간적 자화상. 김연 선생의 예술적 스펙트럼은 전라도 단골의 혼맞은 노래에 슬픔과 비애의 감정이 서서히 고조되다가 거의 신비의 경지에 이르르는 소리이며, 그의 오르간 곡을 지금도 나는 최고의 음악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조화라면 그의 음악은 평화이다. 그의 오르간 곡을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평화롭게 떨린다.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내 동물성과는 다른 어떤 떨림이 생겨나 나를 나 이상의 것으로 만든다. 술을 좋아하신 선생님의 술 이야기에도 그의 인간적 성품은 드러난다. 술은 이야기를 정답게 하게 만드는 문화적 장치로 보며, 술이 인생의 무상함을 덮어주는 마취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술을 마시기 때문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술자리는 과음이 되어 서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큰 소리를 질러대는 자리나 공연히 처연한 몸짓으로 즐겁게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리이다. 과음이 되어 술자리가 높은 고함 소리로 가득 찰 때 술이 부풀린 말들은 터져 불에 탄다. 그때 남은 것은 말의 뼈를만이다. 이야기를 정답게 나누는 플라톤식의 향연의 공간이 이야기로 가지 못하고 말로 남아 타버린 재로서 말의 뼈라고 일관하신다. 우리가 김연을 더 깊이, 더 넓게,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선 그의 문학, 그 자체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포를 심화시켜야 한다면 먼저 우리 문학을 더욱 사랑해야 할 것이다.